상모 들리기 좀 해보라 그러면 이렇게 목을 살살 돌리다가 자꾸 이 숙달이 되면 우리 몸에서 진동이 와요. 진동이 싹 오면서 목이 움직이다, 어깨가 움직이다, 허리가 움직이다 하면 허리가 아픈 사람도 이렇게 움직이면 어깨가 굳어진 것도 풀리고 허리 아픈 것도 풀리고 그래요. 이게 아프다는 게 뭐야? 여기저기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대사질환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지구를 망가뜨리는 제일 큰 폐기물이 약폐기물이거든. 이 약폐기물들을 자꾸 몸속에 집어넣어서 몸을 황폐화시키는 거라고. 발끝치기는 발끝을 친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뒤꿈치를 딱 붙이고 발가락을 접었다 폈다를 하면서 발끝치기를 이렇게 잘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건강구조대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애정어린 댓글을 달아가지고 새로운 공부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서 했는데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3분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의 기적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상당히 심오한 뜻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렵 채취 생활을 한 게 400만 년 됐고 침판지에서 갈려 나온 지 400만 년이 됐어요. 가만히 앉아가서 농사져서 먹기 시작한 게 딱 10,000년이 됐으니까 우리 몸은 400만 년 전 수렵 채취 시대에 그 상태가 그대로 돼 있습니다. 도대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농사 짓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체성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걸 6시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 DNA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려면 무지하게 싫은 거라.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관성을 주기 위해서 3분의 기적을 아침에 해야 됩니다. 자면서 정체되어 있는 혈액들이 아침에 돼서 움직이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3분의 기적이 말한 게 제가 발끝치기 오고 숨빗소리 오고 상모 들리기를 했는데 그 3가지가 우리 심장에서는 3개의 동맥이 나와요. 대동맥이 나오고 폐동맥이 나오고 경동맥이 나와요. 이 경동맥이 제대로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그거 보고 혈액순환이라고 부릅니다. 80억 인구가 다 알면서 하나도 잘 모르는 게 혈액순환인데 이 혈액순환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장에서 나온 경동맥은 온몸을 휘돌아가지고 발 쪽에서 와가지고 동맥이 발 근처에서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정맥으로 바뀌어요. 동정맥 문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얘기할 거 없이 일단 나온 게 기어 들어가려면 발끝까지 나와야 되고 발끝에서 심장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정맥을 해서 돌아가려면 상당히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발끝치기를 하면 발끝을 친다는 의미보다는 발에 있는 동맥과 정맥이 스위치가 돼가지고 발에 있는 혈관 근육이 움직이고 허벅지에 있는 혈관 근육이 움직이고 허리에 있는 혈관 근육이 움직여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똑같이 돼 있으면 발 뒤꿈치를 또 붙여놓고 앞에 발가락을 편안하게 한 3분 동안만 접었다 폈다 하면 심장에서 나온 피가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게 그런 동작을 하고 그리고 3분의 기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걸으면 좋다고 돼 있는데 원래 이 건강이라는 건 아픈 사람을 위주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그렇게 많이 걷지를 못해요. 그냥 걷는 것도 어차피 다리 쪽으로 혈관들이 움직여가지고 순환이 되게 하는 건데 기운이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지구 중력이 잡아다니는 것 때문에 걷는 게 상당히 무리가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히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 사람들은 똑바로 누워가지고 한 20분간 천천히 발끝치기 할 때는 절대 욕심을 내지 말고 기독교 하시는 분들은 주님을 가까이 쭉 그걸 불러가면은 발에 있는 혈관 근육이 움직이고 장대지에 있는 혈관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하고 허벅지에 있는 혈관 근육, 허리에 있는 혈관 근육까지 그렇게 돼가지고 허리가 많이 아픈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고 허리가 낫는 경우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허리가 좋아지면 어깨도 풀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경동맥인데 목 위로 올라가는 혈관이 상모등을 이렇게 한 3분 하면은 경동맥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거고 처음엔 목만 살짝 들어가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게 진동이 생겨가지고 무당이 작두 타듯이 목이 돌고 어깨가 돌고 허리가 돌고 어떨 때는 막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돼요. 그게.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기운을 넣으면 안 된다고. 저절로 이게 되면은 경직된 근육이 풀리는 거라고. 3번째 동맥이 폐동맥인데 심장에서 나온 나쁜 피가 폐를 통해서 걸러 들어가는데 폐동맥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숨비소리라는 건 제주도 해녀들이 숨을
하고 몰아쉬고서 숨을 딱 멈추고 흡지를 한 다음에 아랫배에 힘을 주고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1분 있다 물 바깥으로 나올 때 푹 하고 숨 쉬는 걸 흡지호흡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다가 보면 혈압도 올라가고 다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뭐든지 아껴서 해야 돼요. 1분, 2분 한다고 재일 거 없이 그냥 30초를 목표로 해서 20초 정도만 숨을 들였다가 20초 있다가 하고 내쉬면 막 목구멍에 기침도 나오고 객객 소리도 나고 그동안 닫혀있던 목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3번만 하면 한 10분이 되는데 지금 요거 3개 한 거로 우리가 혈액순환을 다 한 거라. 심장에서 나온 동맥들을 한 번씩 깨워준 거야. 그러면 저 정신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수렵 채취 시대에 돼 있는 DNA를 IT 산업에 알맞게 돌려주는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경추만 돌아갈 게 아니라 우리 뇌신경을 전달하는 데는 보통은 청각신경을 통해서 뇌신경까지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무슨 소리가 나면 눈 감고도 방구석에 앉아서도 야 저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판단하거든. 그게 이미 청각신경을 통해 가지고 뇌신경이 판단을 내리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청각신경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뇌신경이 판단을 내리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거라. 그래서 모든 치매 같은 거의 시작이 청각신경의 이상부터 오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도 마찬가지.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건 잘 판단을 못했지. 그래서 상모 돌리기도 뇌신경을 활성화하는 거지만 청각신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는 철저하게 물리적인 자극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물리적인 자극이 뭐냐면 이 지문자리를 십정혈이라고 해가지고 손끝, 발끝에 있는 지문자리가 동맥과 정맥이 스위치되는 점을 옛날부터 십정혈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손끝에 있는 10개도 십정혈이 스위치되는 그 점이 오장육부와 연결이 돼 있고 발끝에 있는 십정혈도 오장육부와 연결돼 있어가지고 딱 자극만 해도 엄청나게 기운이 돼요. 그러니까 팔굽혀펴기를 손가락으로 한 10개, 100개만 할 수 있는 사람은 힘도 무지하게 좋을지만 건강도 엄청 좋은 거라고. 그럼 병도 손가락으로 따고 다 돼요, 이게. 이것처럼 세상에 좋은 운동이 없다고. 실제로 애들은 이제 관절이 다치니까 살살 시작해야지. 그래서 이 십정혈로 청각신경을 통해 가지고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라. 엄지손가락 지문자리로 귀 뒤에 멀미날 때 붙이는 쏙 들어간 자리를 꽉 잡아서 머리를 잡서 턱을 한 100번만 닫았다 오므렸다 하면은 그동안 쓰지 않았던 얼굴에 있던 신경과 근육이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얼굴의 근육들이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자신경통이라든지 구안화사라든지 빨리 없어져요. 귀 뒤에 요거를 이주라고 하는데 그 뒤에도 쏙 들어간 자리 있어요. 그거를 청궁혈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꼭 누르고 한 100개만 닫았다 오므렸다를 하면 머리에 있는 근육들이 우두둑 우두둑 하는 게 나온다고 처음에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거를 풀어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굉장히 아파요. 처음엔 욕심부리다가 큰일 나. 그렇게 한 100번 해보고 그게 끝나면은 손가락 10개 심은짜리로 백회혈이라고 100개가 모이는 혈인데 거기에다가 한 100번만 두들겨주면은 만성 두통인 사람들, 어지러운 사람들, 기억력이 없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게 좋아져요.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신적으로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려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그냥 맞고 퍼야지. 청각신경을 통하는 자리가 여기 예풍혈이라는 데하고 청궁혈이라는 데하고 이거니까 그쪽을 자극을 시켜줘서 우리가 고막을 통해서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신경까지 아주 자극을 주는 거라고. 청각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그때 청각신경에서 뇌신경까지 자극을 줘가지고 알츠하이머 병에 시작된 사람도 이거로 많이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에 3분의 기적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어날 때는 3분씩 한 10분만 하는데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은 그럼 앉아가지고 한 20분 발끝치기 하고 상모 돌리기도 하고 아프다는 게 뭐야? 여기저기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대사질환이 다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대사질환은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대사질환도 원만하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제 암도 대사질환에 들어왔고 지방간도 대사질환에 들어오고 신장병도 복합적인 대사질환의 결과로 대사질환에 들어왔으니까 대사질환이 잘 되면 우리 만성병은 싹 없어지는 거라고. 다 누워있고 힘든 사람들이 전부 만성병이거든.
처음에 20세기 기적의학이라는 항생제, 페니실린, 스테로이드라 가지고 급한 병이 안 꺼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만성병으로 들어가는 거라. 만성병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고쳐야 되는 거라. 약이라는 것도 급할 때 쓰는 거지 만성으로 들어가면 모든 약이 독이 돼가지고 간에서 그거를 해독시키려면 무지하게 힘든 거라고. 급할 때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지구를 망가뜨리는 제일 큰 폐기물이 핵 폐기물이고, 두 번째가 농약 폐기물이라고, 세 번째가 약 폐기물이거든. 이 약 폐기물들을 자꾸 몸속에 집어넣어서 몸을 황폐화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만성병에 들어오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대사질환이라든지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노력해야죠. 발끝치기는 발을 똑바로 펴고 생각을 전혀 하지 말고 발끝을 친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명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발끝치기의 목표는 뒤꿈치를 딱 붙이고 발가락을 부채를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를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가 머리를 맑게 하는 게 청각신경을 자극해가지고 뇌신경을 저하는데 일본 의사가 말했다. 이렇게 하든지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가까이 찬송가를 부르든지 발을 치는지 안 치는지 전혀 의식을 안 하고 딱 20분 세팅을 해놓으면은 발에 신경을 쓰면 5분만 해도 아픈데 발에 신경을 쭉 빼면 찬송가 듣는데 신경을 쓰기 때문에 발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몰라요. 발끝치기를 이렇게 잘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심장에서 나온 동맥이 발끝에 와가지고 발끝에서 정맥으로 해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심장에서 나온 피라는 거는 심장 근육이 축소와 이완을 통해 가지고 피가 움직이는 건데 발까지 온 동맥혈이 발에서 정맥혈로 바뀌어가지고 발끝을 움직이면은 축소와 이완을 도와주고 발에 있는 혈관도 그렇고 장단지에 있는 혈관도 축소와 이완을 시키게 자극을 주고 허벅지, 허리까지 축소 이완을 해가지고 심장으로 되돌아가니까 이게 혈액순환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는 건 허리 쪽 혈관 근육이 순환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똑바로 누워서 발끝치기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 발끝치면 이게 웃어도 아프고 숨 쉬어도 아픈데 발끝치기를 천천히 찬송가나 천수경 같은 걸 위주로 해서 천천히 하다 보면 근육 혈관들이 제자리에 들어가면서 디스크도 낫는 결과가 옵니다. 이거 빨리 한다, 의미한다, 다 의미가 없고 자기한테 알맞게 발끝을 부채처럼 닫았다 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만 잘해도 혈액순환이 잘 되고 단 거 안 먹고 숭늉 잘 먹고 하면 대사질환이 좋아지거든. 왜 이런 거 있잖아. 암 환자가 굶었더니 암이 고쳐졌더라.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예수님이나 다 건강한 단식을 했거든. 일단 단식을 하게 되면 암세포의 먹인 당분들이 단절될 거 아니야. 걔들이 먹이가 없으면 굶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당분이라는 게 묘한 역할을 하는 거야. 암세포의 먹이가 되고 다 되는 거야. 제가 상모들리기를 처음 접하게 된 게 60년대 초였어요. 한국의 민속학자로 제일 유명했던 심우정 선생이 퇴계로에다가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사람들을 지으면서 민속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얼마큼 못 살았냐면 아프리카 제일 못 사는 나라보다 더 못 살 때요. 그때는 그냥 하얀 쌀밥 먹으면 이병철이고 김종필이 안 부럽다 그래서 그런 시절이니까 하얀 밥 먹는 사람은 우쭐댈 때라고. 거기다 카메라까지 하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보통들 생활이 다 어려우니까 거의 사는 게 형편없었는데 밥 먹여준다니까 제일 먼저 해버리는 게 꽹과리도 치고 뭐 할 거 없으니까 상모들리기 좀 해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상모들리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얼굴이 꾀재재하고 가난이 잔뜩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먹을 거 좀 주고 한 30분만 되면 우리 얼굴에서 기름이 잘잘 하면서 윤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몸에 경동맥이 순환이 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목을 살살 돌리다가 자꾸 이 숙달이 되면 우리 몸에서 진동이 와요. 진동이 싹 오면서 목이 움직이다, 어깨가 움직이다, 허리가 움직이다 하면 허리가 아픈 사람도 이렇게 움직이면 어깨가 굳어진 것도 풀리고 허리 아픈 것도 풀리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경락술로 보면 기가 풀린다고 보면 되거든. 이게 막 이렇게 하면 전신이 다 풀려요. 이게 몸이 쫙 풀어지면은 짜증나는 게 막혀 있는 거거든.
뭔가 막혀 있으니까 몸이 풀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게 겁이 나니까 막혀 있는 걸 풀지를 못하고 이 비겁한 놈들이 술을 먹어서 마취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되는 게 막혀 있는 거를 자꾸만 이상한 방법으로 푸는 거야. 숨비소리라는 게 심장에서 폐로 가는 폐동맥이 자극을 줘야 되거든. 해녀들이 잠수를 할 때 초보 해녀는 1분을 머무르는 거라고. 그리고 전문가는 2분을 하는데 보통 사람은 숙달이 안 되면 못해. 그리고 왜 1분, 2분만 하라 그러냐면 산소호흡기를 타면 바닷속에 해물들이 전멸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율규제라고 산소호흡기를 안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만 돼. 도시 사람들이 먹는 게 얼마큼 먹청이시냐면 60년대 남해안에 들어가면 봄철이 되면 새빨겠다고. 멍게가 남해안에 꽉 찬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길바닥에서 멍게니 해삼이 쓸어 팔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어. 딱 3년이 지나니까 남해안에 빨 같은 것들은 전멸이 된 거야. 그래서 한동안 멍게라는 게 없다가 그다음부터 양식을 하면서 멍게가 나온 거야. 그러한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잠수하는 사람들은 초보는 1분, 선수는 2분까지가 한계라고. 그러니까 이제 초보 해녀는 처음에 1분 정도 들어갔다 숨을 쑥 들이마시고 힘을 주고 물속에서 작업을 하다 물 위로 툭 올라오면 푸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아랫배에 힘을 주고 멈췄다가 내쉬는 거를 흡지호흡이라고 한다고. 흡지호흡은 히말라야의 고승들도 많이 이 흡지호흡을 하고 여러 사람이 한다는데 왜 이 흡지호흡이 유행을 안 타냐 하면 사람들이 흡지호흡을 자꾸만 1분, 2분 막 길게 하려고 들어. 근데 이게 어설프게 아픈 사람들은 30초만 해도 혈압이 올라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30초를 할 수 있으면 20초만 해야 돼. 숨을 들여 마셔서 아랫배에 20초의 힘을 줬다가 하고 내쉬면은 기관지라든지 식도라 이런 데가 자극을 받아서 막 기침 소리도 내고 막 몸이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폐동맥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이야. 그래서 그렇게 숨을 머물고 30초를 할 수 있어도 그걸 적게 20초를 딱 머물고 있다 하고 내쉬는 동작을 하루에 여러 번 해주면 돼요. 평소에는 그냥 코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는 출장식 호흡을 하고 흡지호흡은 20초만 머물다 내쉬어도 폐활량들이 상당히 커져요. 그러니까 흡지호흡, 숨빗소리를 하는 게 폐동맥을 활성화시키는 거로 혈액순환을 높이는 운동이지. 건강이 뭐냐? 건강은 잘 먹는 게 건강으로 돼 있는데 건강에 대한 3대 진미의 철갑상활, 송로버섯, 푸아그라 그런데 푸아그라는 기러기의 간을 우리가 별미로 먹고 있는데 추운 데서 추위를 피하려고 이집트 같은 데로 날라와서 먹이를 많이 먹고 가기 직전에 간에 지방이 많이 껴가지고 멀리 저 추운 데 고향까지 날아가는 건데 우리가 먹는 푸아그라가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이 잘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지방간이 잘 생기려면 지방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지방은 아무리 먹어도 지방간이 안 생깁니다. 지방간이 생기려면은 기러기들이 제일 먹은 게 무화과 열매였어요. 최고 양질의 단 열대 과일을 먹어가지고 지방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방간이라는 게 지방의 간이라는 에너지를 쌓아가지고 먼 길을 날아가는 데 필요한 거였는데 사람들이 그걸 꼭 붙잡아 놓고 당분들을 잔뜩 먹여가지고 지방간을 만들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현대인들이 술을 먹어서 지방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술을 하나도 안 먹어도 지방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몸이 보기에는 과일 가지고 그걸 발효해서 술을 만들어서 먹는 거나 알코올이나 과일이나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그걸 먹으면 지방에 간이 축적이 되는 거라. 근데 이렇게 과일을 잔뜩 먹어서 간에 지방이 생기면 시베리아까지 헐헐 뜀박질을 한다든지 날아가면 지방간이 에너지가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 단 과일을 집어넣어가지고 간에 지방을 자꾸 싸니까 지방간이 간염이 되고 간경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전 세계인들이 전부 인간 푸아그라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현대의 제일 큰 질병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이라는 게 대사질환으로 들어가서 대사질환이 제일 큰 문제고 대사질환만 잡으면 다 되기 때문에 인간 푸아그라에서 해방되도록 하십시다.